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8.5포인트 상승한 3146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2천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26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600 매수, 기관이 3400 매수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00 매도했고요. 투신사가 3,300 매수, 연기금이 228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 한때 매도로 돌변했었는데요. 그 2시부터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되면서부터 종합주가지수 역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따 종합주가지수 분봉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종지수인데요. 오늘 비금속이 4.2%, 비금속 하면 시멘트 관련주죠. 뭐 KCC도 있고 시멘트 관련주도 있고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관련주도 우리가 비금속 광물 이렇게 보여줍니다. 철강인데 그건 비철이죠. 주로 비금속은 이제 시멘트 관련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샤시 관련주, 뭐 타이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철강이 오늘 상승했고요. 기계가 상승했고, 화학, 섬유, 의복, 종이, 목재, 주로 가벼운 종목들 많이 움직였네요. 내수 관련주들. 운수, 창고, 건설주고요. 증권, 보험주 움직였습니다. 은행주가 오늘은 약 3% 하락했고요. 의료정밀하고 의약품이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볼까요? 뭐 빨간 게 좀 더 한 7대3 정도로 더 많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100원 플러스 했고요. SK하이닉스, 네이버가 지금 하락, 카카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 종목이죠. 1, 2.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 종목이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넘버 3, 넘버 5 참 대단합니다. LG화학이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그 GM 리콜 건 딱 이틀 하락하고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외부 악재는요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하루 이틀. 근데 좀 이틀까지 갔죠. 오늘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전문 투자가가 되면 이 외부 악재가 터지면 그 이틀째 정도 하락할 때 매수하면 괜찮아요. 첫째 날 매수하는 거는 뭐 한 3분의 1, 둘째 날 하락할 때 한 3분의 2 정도 사면은 뭐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술 투자할 때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기술 투자하면 안 되고요. 안전 투자를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하락했고요. 포스코하고 삼성물산 돌아섰군요. SK이노베이션하고 KB금융이 오늘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까? 은행주들이 주로 움직였죠. 포스코 케메락하고 넷마물 상승했고요. 고려아연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가 뭡니까? 하나솔루션 오늘 1950원 5% 크게 상승했군요. 네크라인까지 돌아섰나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900원 상승했군요. 네크라인까지 갔나 모르겠어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삼성중공업 2% 상승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효성 TNC가 크게 상승했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좀 매수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중가주가 좀 눈에 띄겠죠. 하나투자증권 상승했고 중가주들, 저가주, 중가주들이 좀 눈에 띄고 있죠. 10%가 부강약품이 많이 상승했군요. 중가주들이 기관 투자가들 힘에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크게 상승했고요. HMM이 오늘 350원 상승했네요. 국보 상승했고 주로 거래량 상위 종목은 가격대 위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가주도 있지만 중저가주 위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 상승. 하나솔루션이 눈에 띄고 있고 일성건설 눈에 띄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큰
특징은 없죠? 이제 뭘 볼까요? 다 봤나요? 해외 차트 봐야 되겠죠?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인데 어제 상승은 했으나 그냥 제자리 걸음 정도로 보여지죠? 그래서 다우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한계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날 8월 16일 날 35,630포인트 고점 치고 조금 에너지가 좀 분산되는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때 반전형 해머가 발생한 뒤로 고점, 일시 고점 한 뒤로 좀 조정받아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패턴들이죠. 이런 패턴들이 반대로 꺾인다면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고요. 이거는 단기 고점을 확인하는 시점인데 크게 반등을 못하네요. 오늘 정도 고점에 돌파를 못한다면 다우존스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21선 위에서 좀 조정하는 모습, 쉬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어제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 다음 증시 코너를 며칠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화면에 진짜 나타나지 않더군요. 어떻게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 현재 시간 아시아 증시는 지금 국가별로 반은 상승했고 반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상승한 국가도 있고 하락한 국가도 있는데 상승폭도 크지 않고 하락폭도 크지 않고 오늘은 그냥 관망하는 분위기 아시아 증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영국과 독일 증시도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소폭 플러스 소폭 마이너스, 그냥 강세 강보합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 봐서는 오늘 다우존스도 뭐 큰 폭의 상승과 하락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은 어저께 신고점도 보였어요. 근데 몸통이 좀 작아가지고 얘도 조금 상승 여력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하락한다기보다는 얘는 꺾인다 하더라도 이 직전 고점 요거 있죠? 요거 이 정도에서 이걸 저점으로 해서 대략 한 15,000, 14,900이죠? 요걸 저점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밑에 21선도 있고요. 뭐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좋아 보이네요. S&P도 신고점은 기록했지만 다우보다 좀 낫죠? 어제 몸통이 좀 작았어요. 이거는 좀 상승 여력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라든가 그 S&P도 좀 이제 쉬어가는 모습, 하락이 아니고요.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상승 에너지가 좀 약화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아래 크게 흔들렸죠? 시초가가 3148포인트, 고점은 3161포인트, 장중 13포인트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렸고 저가는 3124포인트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다행입니다. 그 분봉 차트로 오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일째 상승이죠?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이군요. 이번 주 이제 상승세 보여주었는데요. 아침에 플러스에서 출발했다가 꺾였어요. 이때 10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2시경부터 1시 반 2시경부터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의해서 상승 반전. 그래서 오늘 막판에는 한 1500 정도 매수를 보였죠. 이때는 매도 우위였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지막에 또 거래량도 크게 증가해 줬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은데 과연 내일 추가 상승하겠느냐? 라는 이제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아래 크게 흔들렸잖아요. 관망이란 얘기죠. 이건 뭐 위로도 가기도 뭐하고 밑으로 가기도 뭐하고 일단 관망이었다. 장세를 낙관적으로 보는 세력과 비관적으로 보는 세력 간에 오늘 충돌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이와 같은 관망이 나타날지, 내일 매수 우위가 보이면서 21선 가까이 반등을 보일지, 아니면 이젠 또 비관적인 세력이 또 팽배해지면서 하락할 것인지,
내일은 갈림길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얼레가 발생하면 갈림길 이렇게 보여집니다. 갈림길. 그러면 내일은 아침 시초가 출발을 봐야 되겠죠. 출발을 플러스로 출발해서 오전장 한 10분 내지 한 30분까지 플러스를 유지한다면 오름세로 봐야 되겠죠. 21선 가까이. 하지만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해서 10분, 20분까지 마이너스가 유지된다면 다시 또 소폭 조정. 하지만 직전 저점은 깨지 않는 선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과 같은 얼레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하는 소리 제가 했죠. 그러니까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할 것인지 마이너스로 출발할 것인지. 플러스로 출발한다면 22선 가까이 한번 갈 것이고요. 마이너스 출발한다면 요 5일선 가까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와줬으면 고맙죠. 그래도 한 10일 연속 이렇게 계속 하락만 보여줬는데 어쨌거나 한번 자율반등 나온 건 좋습니다. 여기 3,300서부터 3,050까지 하락했잖아요. 절반 정도 반등하면 3,175예요. 보니까 아까 칸수를 한번 쉬어봤거든요. 칸수가 10칸 하락했더라고요. 10칸. 그러니까 5칸 상승하면 되겠죠. 5칸 상승하면 절반 정도 반등하는 거예요. 그 3,175 정도. 조금 더 욕심내면 21선 가까이 3,190까지겠죠. 지금 이격도가 어제도 봤지만 95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이 정도면 98.4까지 왔어요. 그래서 100일선까지 온다면 여기 파란선 21선 근접해서 끝난다면 이격도가 100까지 살짝 닿는 모습 아니겠나. 그래서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반등 나올 때 그 자율반등의 목표치는 대략 21선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까지 근접하면 자율반등 제대로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대로 했구나. 돌파하게 되면 의미가 있죠. 근데 아마 이 정도 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출렁 갔다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꺾였다가 올라지 않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그러려니 하시고요. 혹시 내려가더라도 좀 그러려니 하고 편안하게 보세요. 8월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다음 주 월화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딱 일주일 후군요. 9월 1일 날이죠. 아무래도 또 월초장세가 하루 이틀은 또 반짝반짝 하겠죠. 수요일날 목요일날 정도는 또 월초장세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았어도 또 펀드 자금은 들어오겠죠. 시장에 지금 시중에 자금 여력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 추석 때까지만 여름 장세만 잘 버텨준다면 뭐 무난하게 연말 장사에 하반기 장사가 있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막 300개가 내려가 버리면 진짜 위험하죠. 이거는 뭐 연말 장사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최소한 1년간은 시장이 좀 무거워지지 않겠니? 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3천은 깨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아니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닥 종목하고 이 거래소 시장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 2,000개 종목 요 상장기업 등록기업들은요 다 실적이 다 좋아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이 상장기업들은 다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좀 힘든 것이죠. 상장기업들은 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종합주가수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할지 마이너스 출발할지 한번 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꺾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직점 저점은 깨지 않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중바닥형이에요. 이중바닥형은 직점 저점을 깨지 않고 움직이는 게 이중바닥형입니다. 개별 종목 봐야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005380 뭐 하락보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뭐 많이 빠졌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아래 크게 떨리면서 그래도 보합으로 끝났군요. 거래량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이 종목이 특히 올라가면서 안 좋은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매도해라 매수해라 이런 말은 잘 못하겠어요. 그냥 지켜보세요. 네. 이때 24만원 24만 5천원대 이때 그러니까 매도 타임이었고요. 이때도 여러분 안 파셨는데 여기서 팔으라고 하면 또 팔겠어요? 여기서 제가 팔라면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때는 매도를 권해도 여기서 매도를 제가 권하지 못합니다. 그냥 갖고 가세요. 네. 연말 배당 받으시면 하반기 장도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장 글쎄 직전 고점 상향 돌파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직전 고점 근접하는 시장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겠죠. 나오지 않으면 배당 받으면 돼요. 뭐 은행에 예금한 것만큼은 낫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세금 띄고 1%도 안 되지 않나요? NC소프트예요.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NC소프트 오늘은 또 마이너스인데요. 어쨌건 요 61선이죠. 21선 깨지 않고 위에서 움직이면 좋은 겁니다. 네, 나름대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괜찮아 보이네요. SK 하이닉스인가요? 오늘은 또 장대 음선을 한번 또 얻어맞았군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좀 흔들리나요? 이럴 때 사실 매수해야 되는 건데 아마 누군가가 여기서 줍줍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죠? 이 장대거리랑 이게 어떤 지선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이 가격이 10만원이 10만원은 깨지 않고 움직일 걸 보여줍니다. 네. 모양이 참 안 좋았죠? 원형 천전형 그대로 그려졌죠? SK 하이닉스가 이런 원형 청전력을 그린다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죠. 여기서 바닥 따지고 좀 멈춰줄 줄 알았는데 한 단계 더 내려왔어요. 이때는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공매도인가요? 뭐 반도체 가격 하락?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네, 멈춰야죠.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하반기장 내년장을 또 기다려야 되겠죠. 올라가면 빠지는 거고요. 또 빠졌으니 올라가겠죠. 먼저 올라가겠죠. SK 하이닉스가 반등 시에 아마 먼저 앞장설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아까 플러스가 좀 있었는데 플러스 폭이 크지가 않았군요. 반등을 못하나요? 지금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죠? 요 직전 고점인가요? 요거 여기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 단계 좀 꺾여서 조금 슬프긴 해요. 여기서 더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되돌림 주고 밀려버리면 좀 골치 아프죠. 되돌림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밀려버리면 골치 아파요. 차트 모양이 여기서 버텨줬으면 되는데 밀렸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있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SK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업종 좋고 종목 좋고 실적 좋고 다 좋은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깨졌고 차트가 좀 깨졌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거예요. 뭐 고점 대비 낙폭이 가장 적은 종목이라 아마 좀 나름대로 좀 2만원 전후에서 흔들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슬프긴 하죠. 얘는 뭐 21선 최소한 네크라인을 요 가격을 돌파해 줘야 돼요. 21선 이 가격. 근데 빠지더라도 얘가 되돌림 주고 빠질 텐데 되돌림다운 되돌림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추이는 하루 이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꺾인다면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차트상으로. 예전 같으면 요거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져요 라고 할 텐데 지금 2021년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적응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선진국 기업이고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뭐 위험합니다까지 말은 못하겠고요. 그러나 차트 모양새는 어쨌거나 네크라인 돌파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대로 몰려버리면 더 슬퍼서 그래요. 최악의 경우는 이러다가 이제 장대비가 뚝 떨어진 고드름 그럴까봐 도 겁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실적 좋은 거랑 또 주가 흐름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시면 좀 항상 살펴봐야 되겠죠.
SK이노베이션 오늘은 LG화학이랑 같이 동방상승한 것 같아요. 요 가격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도 워낙 재료는 좋은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하락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정도 움직여서 사이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계 바늘처럼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빠지지 않고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얘도 좀 살아날려면 21선은 넘어서야 뭐 되는 거죠. 지금 21선, 뭐 11선, 21선 저항받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선 돌아서기만을 내일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얘는 왜 그런데요? LG그룹 어제는 플러스인데 오늘 부업인가요? LG화학도 플러스 됐는데 덩달아 빠져놓고 지금 고목나무 밑에 지금 그 매미가 두 마리 붙어 있죠? 우아래 크게 떨리고 있고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아래 떨림이 크다는 얘기는 뭐 낙관적인 투자자와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지금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얘도 이격이 90까지 하락했죠. 90까지 갔다가 오늘 92까지 왔군요. 글쎄요, 최소한 11선까지라도 반등해야죠. 여기서 그냥 밀리면 모양이 아니죠. 요 가격은 깨지 않아야 되겠죠. 직전 저점인데 14만원 24만원 깨지면 LG전자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라고 보는 게 있겠습니다. 요 선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도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빠진다 해도 크게 슬퍼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도 이게 자율반등이다. 여러분들이 매도할 금액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은행주가 오늘은 또 밀렸는데 아까 보면 은행주가 제일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근데 KB금융은 얘 은행주가 아닙니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입니까? 좋으네요. KB금융 돈 잘 벌고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서는 KB금융이 제일 커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요. 과거 장기신용은행하고 국민은행이 합쳐가지고 또 장기신용은행까지 합쳐져 있죠. 그래서 지금 KB스타뱅크는요. 과거 3개 은행이 합쳐져 있어요. 과거 국민은행, 장기신용은행, 주택은행이 합쳐져 있는 은행이 그 KB금융입니다. 뭐 20년 전에 구조 정도 다 했었고요.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금융업계, 은행, 증권 통틀어 가지고 가장 선도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규모도 가장 크고 펀드 운영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증권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스케일이 크죠. 증권사하고는. 증권사는 그냥 주식이나 선물, 채권 정도만 현물 매매, 선물 매매 하고 있는데요. 이 KB스타뱅크는요. 주식, 선물, 뭐 채권까지 현물 매매, 선물 매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까지도 계속 한 20여 개국 환 매매하고 있어요. 달러 환 매매하고 있고 엔화, 뭐 유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다 그 달러 매매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한 20명 정도의 그 환율 매매하는 또 펀드 매니저 각각 또 있어요. 나름대로 또 실력도 있습니다. 프라이드도 있고요. 그 파생상품 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한때 좀 몸을 좀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KB금융 48,000원 네, 기다릴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추석 때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오락내락 하고 있겠죠. 지금 올해 KB금융 실적이 꽤나 좋은가 봅니다. 돈놀이 잘하고 있나 봐요. 네, 대출 해주고 있고 주로 뭐 은행의 수익이라는 게 대출 금리 아니겠어요? 예금 금리 1% 주고 대출
대략 한 2.5에서 한 3% 대출금리 받고 있잖아요. 괜찮죠, 돈놀이. 기아차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요. 좀 돌아섰으면 좋겠죠. 돌아서려면 이왕 돌아설 김에 그래도 21선까지는 가야죠. 84,000원까지는. 여기 닫고 또 슬쩍 밀릴까요? 앞으로 추석 때까지는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큰 기대하시면 또 실망도 커요. 그냥 안 빠지고 좀 버텨주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뭐 주위에서 누가 뭐 답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현혹되지 마시고요. 괜히 또 주식 뺏기니까요.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랑 비슷하군요. 공매도 나오고 반도체 가격 때문에 덩달아 하락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현대나 기아차나 지금 도요다나 지금 반도체 물량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생산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현대 기아는 나름대로 그동안 준비를 좀 했었나 봐요. 근데 도요다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생산 자체가 안 되나 봐요. 혼다나 닛산은 뭐 거의 지금 뭐 KO 상태로 간 것 같고, 도요다도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한 40% 정도가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현대하고 기아차는 뭐 큰 착오 없이 나름대로 준비가 돼가지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산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살아나는 거겠죠. 현대하고 기아차는 걱정이 없어요. 한 가지 걱정이라면 이제 또 수익이 또 좋아지면 그 배부른 돼지 그러나요? 배부른 그 노조들이 또 문제죠. 돈 벌었으니 좀 내놔라. 그럴까봐 겁나네요. 현대 기아차도 좀 국민의 기업이라는 좀 사고를 가지고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삼성전자입니다. 최소한 21선까지는 갔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21선이 77,700원입니까? 바로 코앞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죠. 얘도 이격도가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92.8까지 빠졌다가 오늘 97.4까지 왔거든요. 여기 21선까지 좀 10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격도가. HMM 오늘 올라갔죠? 네. 잘 버티고 있어요. 어쨌거나 HMM이 안 빠지고 버텨주는 것만 해도 종합주가지수 하락을 막아주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5만원짜리가 지금 39,000원, 4만원까지 왔죠? 20% 빠졌나요? 대단합니다. 2,500배 올랐나요? 그리고 20%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는 그냥 조정 거치고 있네요. 하락할 줄 알았는데 하락 안 하고 그냥 기간 조정 거치고 있네요. 이 종목은 뭐 제가 하나솔루션 살아갑니까? 요 네크라인 돌파하나요? 이거 무너져서 자율반등 치고 꺾여서 2만원까지 죽으러 가나? 25,000원, 2만원까지 가나?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걸로 받긴 했어요. 근데 살아나네요. 네, 돌아서니까 다행이네요. 요 모양이 좋았죠? 긴 장대 음선과 긴 장대 양선. 이거는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여기가 바닥이야 라는 신호죠. 돌아서니 다행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요 네크라인이죠. 네, 41,000원 돌파해주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붕괴되면 위험한 거죠. 아마 지금 다른 종목들도 아까 그 LG 디스플레이였습니까? LG 디스플레이죠. 얘도 살짝 이탈했는데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거 그래프 패턴이라면 이거는 뭐 폭락이죠, 폭락. 근데 안 빠지고 버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2021년도 시장에 적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그래프 패턴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과거 같으면 PNF 이거죠. 이거 이만큼 조정만큼 곱하기 3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내려왔다가 되돌림 주고 이거는 폭락이거든요.
과거 같으면 대략 이 정도 가까이 다시 반등을 해준다는 얘기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장이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안정돼 있다. 선진국형인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1인당 GDP 5,000불, 만불 때 투자하던 사람이라 과거 개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35,000불, 4만불을 바라보는 선진국 경제 8대 강국 대한민국 주시장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려붙이고 있네요. 네, 좋아 보입니다. 안 빠지고 버텼으면 좋겠어요.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때 대량 매수 들었거든요. 이 당시에 아마 이것도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얘네들도 이때 사가지고 손해 많이 봤을 텐데요. 5만원대 지금 4만원이니까 20% 빠졌군요. 다시 올라붙여야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 좀 화이팅. 계속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어제 좋았는데 오늘도 그대로 갔다 위에서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두 개만 딱 본다면 이걸 먹구름형이라고 그래요. 먹구름. 해가 쫙 비쳤어요. 일출이 돼가지고 해가 쫙 일출인데 갑자기 먹구름이 쫙 와가지고 쫙 깔아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동해 앞바다에 해가 쭉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쫙 오면서 해 뜨는 해를 가려버리는 케이스예요. 여기 이런 게 위에서 쫙 눌러버렸잖아요. 먹구름형.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제 또 상투다라는 건데요. 아마 좀 쉬우겠죠. 워낙 음선이 길기 때문에 바닥 다지는 과정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하락하면서 음선 나오면 좋지 않아요. 이게 또 저항선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며칠간은 또 저항선 적용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내 요 음선과 맞받아지는 양선이 나와가지고요. 샌드위치 만들어 버리면 돼요. 똑같은 양선이 나와서 샌드위치 만들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제 K뷰티 네. 코로나 오늘 코로나 보니까 또 2,000명 넘어서가지고 2,100명이더라고요. 답이 없나요? 좀 조심해야죠. 저도 오늘 코로나 검사를 오늘 또 받았어요. 아파요, 아파. 목은 괜찮은데 그 코 집어넣을 때 너무 아파요. 벌써 두 번째 받았습니다. 두 번째. 너무 아파요. 예전이라 작년이죠. 그 검사소를 한 100m를 두고 피해 다녔거든요. 무서워서. 검사소 근처만 가도 뭐 감염되는 줄 알고 작년만 해도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 뭐 검사소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그 옆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뭐 아무렇지 않게 서 있고. 제가 뭐 이상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요. 요즘에 공기업에 이렇게 또 이제 뭐 공기업 방문하려면 뭐 심의를 하러 한번 다음 주 갈 일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음성입니다라는 확인증이 있어야 문자로 확인증을 보여줘야 요즘에는 입실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공기업에 이렇게 갈 때마다 꼭 하고 갑니다. 그걸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조금 가장 코 아파요. 현대건설 오늘 건설주 괜찮았죠? 철강주 좋고 건설주 좋고 왜 그러죠? 장마가 많이 졌나요? 제가 저 포항 쪽 지금 부산 포항 이쪽에 좀 심한가요? 오늘 비금속 광물이 시멘트가 뜨고 건설주가 떴다는 얘기는 아마 그쪽 지역에 아마 피해 복구할 게 좀 많이 있나 봅니다. 네, 그쪽 소식을 제가 뉴스는 봤어요. 그러니까 좀 무리도 좀 많이 잠기고 뭐 대피도 했다고 그러고 아마도 그쪽에 지금 피해 복구를 좀 많이 하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금속 광물이 상승한 거 봐서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멘트거든요. 비금속 광물.
주로 이제 홍수, 태풍 한번 지나가면 건설주하고 비금속 광물이 하루 이틀 정도 반등합니다. 반등하는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GS건설 소폭 반등했습니다.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종목들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8,000원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냥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냐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두산중공업, 얘는 제가 두산중공업은 내일부터는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두산중공업이라는 그룹 관련 주가, 이게 아마 그 개별 종목, 그 작전주, 소기업 같으면 이게 가능해요, 이런 게. 근데 대기업, 중견기업, 두산 그룹 관련주가 이렇게까지 장난을 쳤다는 얘기는,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 영원히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진짜 저거 나쁜 애들이 모였습니다. 철강주가 오늘 반등했는데 생각만큼 현대제철은 못 갔죠? 이게 딱 걸려버렸군요, 여기에. 21선 가까이 살짝 걸려버렸군요. 좀 아쉽긴 합니다. 고가가 49,350원이고 21선이 53,350원이죠. 약 1,000원 정도 남아있네요. 5만원까지는 그래도 반등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가줘야죠. 긴장대 음선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맞받아 쳐준 거니까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크게 하락했었죠. 오늘 그래도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외부 악재 뉴스 크게 떴고 뭐 GM 리콜 27,000대 전량 리콜 큰일 났다 그런데, 큰일 난 건 어제 그저께로 반영됐고요. 오늘 정도는 조금 회복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근데 거래량 많고 장대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조금 저항을 좀 많이 받겠죠. 쉽게 이걸 돌파하지 못하겠죠. 워낙 많이 패대기 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당분간 80만원대에서 좀 머물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이 종목은 3배 이상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겨우 지금 20% 빠진 종목이에요. 100만원에서 지금 80만원이니까. 그냥 쉬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쉬고 있다. 삼성 SDI 궁금하네요. 잘 버티네요. 안 빠지고. 여기까지 올 줄 알았더니 잘 버티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머물러 좀 좋겠죠? 21선 줄타기하고 있군요. 실트리온, 이 정도면 예쁘게 조정받았습니다. 네, 밑을 꼬리 달고 예쁘게 조정받았네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요즘 잘하고 있어요. 네. 좀 쉬었다 가겠죠?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에 한 5년 후 정도면은 도요타 정도는 제가 현대, 기아차가 거의 따라가지 않을까. 도요타는 세계에서 빅5 되는 기업이에요. 도요타라는 자동차는 아프리카 가도 도요타 지프차라고 그러죠. 다 다니고 있어요. 그 도요타를 현대와 삼성이 이제 같이 경쟁을 한다는 것말도 대단하지 않나라고 싶어집니다. 90년대 지금까지도 도요타 자동차에 잔고장이 전혀 없는 차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나요? 90년대는 잔고장의 대명사 하면 현다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 현대 자동차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졌어요. 네. 삼성물산입니다. 오늘 올라가다가 좀 얻어맞았군요.
뭐 크게 안 오르더라도 여기서 바닥 다지고 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는 상도회가 없는 거죠. 둘, 넷, 여섯, 7개 반입니까? 그럼 최소한 3개. 딱 이 정도까지 오겠죠. 13만 7천, 21선 있는데 딱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져요. 종가가 아니더라도 장중에 왔다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야 돼요. 기관은 믿을 수 없어요. 걔들은 그 수익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기관이에요. 증권사나 투신사는. 근데 그에 관계없이 연기금은 좀 하락할 때마다 조금 사주는 게 연기금 역할인데, 오늘 연기금 관련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회의를 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친 애들 아니에요? 2020년도에 실적 나쁜 기관이 어디 있어요? 2배 떴는데? 이 정신 나간 애들이 그 회의에서 그딴 소리 하는 거 봐. 우리 돈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이딴 소리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놈들이니까? 지들이 잘해서 돈 벌었나요? 시장이 돈 벌어준 거죠. 펀드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주로 편입하기 때문에 기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가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면 버는 거고 시장이 내려가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이 벌었다고 누가 보면 지들이 잘한 줄 알고. 그래서 국민연금은요, 2021년도 올해 돈을 벌면 실력 인정해 준다고요. 제 이야기는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겠죠. 그 실력에 SK 하면서 괜히 또 제가. 네. 그래서 외국인이 좀 사야 되는데 오늘도 또 그 코로나가 2100명을 갑자기 확 넘어섰어요. 불안합니다, 사실. 뭐 하나요? 코로나 잡는 게 가장 급한데 지금 뭐 재개발하고 뭐 재건축하게 콩가루만 관심 가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내년도 뭐 대선 앞두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전부 다 씹으려대고 앉았고, 깜도 아닌 것들이 코로나나, 또 코로나 가지고도 뭔가 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쥐뿔 도움도 안 되는 애들이. SK 잘하겠죠. 잘할 걸로 믿습니다. 그냥 일제 후손들이, 친일파들이 무슨 민주주의 하겠다고 민주화 떠들고 앉았고, 삼성전기 많이 빠졌으니까 좀 돌아서야 되겠죠. 네. 민주화, 자유민주화가 안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증권시장도 안 살아나요. 쉽게 말해서 꼴통들이 잡으면 또 기업체들 가지고 또 흔들어요. 정부는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죠. 왜? 기업체로부터 법인세를 받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고 기업체로부터 법인세를 받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기업을 잘 할 수 있게 정보도 주고 해외 진출할 때 도와주는 거고 하는 게 정부 역할이에요. 근데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뒷거래 하면 안 되고 콩가루 떨어뜨리기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 손해는 국민한테 가고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거예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주말에 좀 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언제 오프라인이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으로 한번 제가 한 2-3시간을 떠들고 싶긴 해요. 경제 민주화는 그
거기까지만 할까요? 예, 그만하도록 하죠. 화폐기업까지 포함되어야 되죠. 화폐기업. 지금 1달러가 1000원이잖아요. 1달러를 1대 10으로 바꿔야죠. 1대 1000원 너무 크니까요. 1대 10 정도로. 그럼 화폐기업이 필요한 거겠죠. 지금 10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만들어야죠. 만원짜리를 1000원으로 100원으로 만들고요. 화폐기업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화폐를 다시 찍어야 되죠. 화폐를 다시 찍으면 그 사과 박스에 들어있는 5만원짜리들 금고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게 햇빛을 봐야 돼요. 사과 박스에서 있는 5만원짜리 그 지폐들이 지금 어느 집 지하실 금고 속에서 지금 아마 자고 있을 텐데 그걸 다 꺼내 갖고 와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꺼내오는 자금들이, 그런 지하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겠죠. 들고 나오면 이 돈 어디서 뭐 언제 어떻게 모았니? 라는 것을 증명을 돼야 교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화폐 입금했을 때 햇빛을 못 보고 그냥 지하에서 썩고 휴지 조각으로 그냥 불쏘시개로 변하는 화폐들이, 현금들이 수십조 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십조. 지금 지하 자금에 그 있는 자금도 지금 추정이 안 될 정도예요. 네. 아마 수백조로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많이 환수가 되겠지만 환수 못 되는 자금들도 한 20, 30%는 네, 지하 햇빛을 못 보고 사라질 지하 자금들이 꽤 많아요. 그거 다 국고로 환수가 되면 그걸 복제만 쓴다면 네, 복지국가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럼 화폐개혁도 필요하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죠. 그럼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네. 주로 꼴통들이 반대하겠죠. 그거 하는 사람은요, 목숨이 위태로워지겠죠. 근데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KT.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KT입니다. KT. 그도 안 빠지고 잘 버텨주니까 예쁩니다. 네. LG 플러스 그런 경제 화폐견이 경제민주화니 그런 거는 돈 많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기득권 세력은 못하죠. 기득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14,000원 정도 보합인가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죠? 14,500원까지 21선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살짝 자율반등 치고 빠질까봐 지금 겁이 납니다. 네, 그래서 반등 시 혹시 모르니까 모양 자체가 지금 조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원형천 조정 보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반등 시 좀 일부 줄여보는 것도 크게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현대차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20% 이상 빠졌잖아요. 얘는 이제 10%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팔아도 되는 종목이 있고 팔기에는 이미 늦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LG U 플러스만 이렇게 미워하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안 빠졌기 때문에 얘는 팔아도 크게 손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 보면 그 대부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1월 달에 고가에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와서 어떻게 팔려고 그래요? 이 종목은 고점 대비 10%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안 났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를 권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도는 반등시 매도예요. 그 현대 미포조선 어제도 봤는데 한번 또 볼까요? 괜찮죠? 그리고 어제 참 댓글에 현대에너지를 봐달라고 그랬었나요? 그런 거 하실 때는요, 코드 번호를 좀 적어 주시면 제가 좀 더 좋아요. 현대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는데
현대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나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있군요. 코스피에. 3, 이 종목에 관심 있다고요? 관심만 가지세요. 제가 보기엔. 네, 관심만 가지시고요. 얘는 상장돼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2019년도 나와가지고 작년 너무 고가에 상장됐다는 얘기죠. 1월달 작년부터 쭉 꺾이고 있나요? 지금 꺾이는 거는 지금 이거 좀 떨어지는 칼날인데 쳐다보면 아니 되겠죠? 빠지나 보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이겠니? 라고 보면 참 좋겠으나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요거는요 좋은 형태예요. 긴 장대 음선이 먹구름이 꼈었는데 밑에서부터 긴 장대 양선이 축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거는 뭐 괜찮은 패턴입니다. 제가 용어를 까먹었네요. 캔들세트. 요거는 괜찮은 용어예요. 근데 아직까지 역별 상태잖아요. 이게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주식은 여기서 돌았을 때 그냥 돌았을 것이 아니고 아마 바닥 다지면서 정별 전환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이거보다 지금 24,000원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더 밑에 살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이 종목은 지켜보시고요. 좀 전환되는 과정을 보시고 그때 매매하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관심만 가지고. 지금 모든 게 안 좋죠? 네,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래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이거는 뭐 자율반등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자율반등. 네. 이런 종목도 있었군요. 그냥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시고요. 바닥 다지고 돌아서는 모습 보일 때 그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은 어디인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거의 뭐 22,000원 바닥까지 오긴 왔군요. 관심은 갖긴 가져야 되겠군요. 이 회사가 제대로 바뀌었다면 요 최저점 안 깨게 자기들이 주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회사 내에서. 그럼 요거 지들이 해놓고 나서 이게 쭉 팔았던 건 지들이 팔았을 거예요. 대주주들이. 이런 것들 있죠. 올려놓고 팔고 올려놓고 팔고. 이게 대주주 장난이지. 상장되지 얼마나 아는 애들이, 기관들이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다 대주주 장난들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거의 바닥까지 왔으니까 대주주가 주가 관리를 하겠지만 돌아서는 거 보고요. 아직은 위험한 거예요. 역별 상태라서. 정별 전환, 정별 되는 거 보고 그때 하십시오. 21선 상향 돌파하는 거 보고 21선이 돌아서는 거 보고 그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계속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까 현대미포조선 한번 봤었죠? 그 외에 다른 종목 없죠?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